송원재TV 시작합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랐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지지율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박광온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거절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사실상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항복을 한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박홍근도 거절해 왔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새로 뽑혀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것을 주선을 했는데 박광온이 두 번째 거절을 했습니다. 이재명 눈치를 보고 있고 이재명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재명의 개딸들도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박광온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고 난 이후에 성과가 없으면 개딸들에게 공격받는 이런 걸 우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하겠다, 협치하겠다라고 하는 이 진심을 오해할 필요는 없다. 박광온도 이제는 정치적으로 좀 무게가 실렸으면, 원내대표가 됐으면 이젠 책임감 있는 결단을 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협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박광온이 끝까지 거절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박광온이 새로운 당의 쇄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정도의 결단도 내리지 못한다면 무슨 쇄신을 하겠다라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김남국이가 재산이 15억 원 신고를 한 김남국이가 가상화폐가 60억 원이 더 있었다. 지난해 거래 실명자가 되기 전에 인출을 했다. 지난해 초 대선을 앞두고였습니다. 이 6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왜 이 가상화폐를 인출을 했는지, 그렇게 급하게 1년 전쯤, 유예기간을 1년을 두었기 때문에 1년 전쯤 인출을 했어도 됐는데 왜 이 돈을 갑자기 이렇게 인출을 했는지 의심이 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남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밝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더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 돈의 출처,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만큼 계속해서 확인 취재, 속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당연한 것이긴 한데 이 참 여론조사가 참 믿기 힘든 여론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입니다. 이 여론조사의 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훌쩍 더 높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 느낌인데,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 진영 대결이 참 무서운 것이다.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래도 30% 초반에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진영 대결.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지난 2일에서 4일까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3%포인트 올라서 33%였습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 지지율은 3%포인트 올라서 35%, 민주당은 5%포인트 떨어져서 32%였습니다. 국민의힘이 3주 만에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라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5%포인트 일주일 만에 이렇게 떨어진 것은 굉장히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긴 합니다. 그래도 돈봉투 게이트,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을 본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32%, 이 한국갤럽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 이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됐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모두 42%로 같았습니다. 아무리 진영 대결이다, 지금 진영 간에 이렇게
묻지마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민주당의 가짜 뉴스가 그래도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외에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이 홍보 더 정교하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외교 안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진영 간에 엇갈리고 있다. 이 뭐 그대로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9%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3%가 부정평가입니다. 완전히 뭐 윤석열 정부가 어떤 걸 잘해도 반대한다 이런 식입니다. 세계 최정상국 이야기하면 G7을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를 하고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계 7개국 G7입니다. 정말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면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죠. 당연히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모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 7대 강대국에 포함될 자격이 충분하지 않느냐? 8개국이 됩니다. 이 8개국의 세계 최강대국에 한국도 이제는 충분히 가입할 자격이 된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당연히 캐나다 모두 찬성을 한다. 특히 강력하게 미국이 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은 뚜렷하게 반대하는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일본이 이 G7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한국이 들어오는 것을 일본이 견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지금 미국이 미국 주도로 한미일 3국 협력 체제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기시다 총리가 내일 모레입니다.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또 이달 중순에는 일본에서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이 협력 체제를 추진을 하면서 일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G7, 이제 G8입니다. 세계 8대 강대국에 한국도 들어와야 한다. 여기에 러시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들로만 G7이 꾸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G7 국과 비교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다. 한국의 교육액은 1조 4천억 달러로 G7 지금 국가 중에서도 5위 순서입니다. 4위인 프랑스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G7에 포함이 됐다, 포함이 되지 않았다. 이건 뭐 엄청난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이제 한국의 이런 무역, 한국의 문화, K-팝, K-영화, 그래서 한국의 국격, 국력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같은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한국이 G7에 들어와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3국 협력 체제. 여기에 따라서 G7도 마찬가지로 뭐 압도적으로 가장 대주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한국이 G7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지금 일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기시다가 7일 방한을 해서 정상회담을 갔는데 일본이 이제 일본의 위상이 뭐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이 함께 G7에 있다라고 해서 일본의 위상이 뭐 더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본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약화가 됐죠.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이 같이 동반자로서 세계 최정상국이 되는 것, 이 타이틀을 갖는 것, 이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점이 미국이 일본 설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이번 달에는 거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한국이 세계 최강대국 8개국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뭐 정말 허황된 꿈이냐라는 이야기도 몇 년 전까지 있었는데 이제 현실화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G7에 포함이 될 수 있다면 민주주의, 정말 뭐 말 그대로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그 반열에 들어서는 이런 업적이 되는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달에 이 가닥을 잡아낸다면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